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이게 무슨 내년의 정체가 요괴였더냐? 그때 가만히 소녀의 변화한 모습을 응시하던 남자가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얼굴, 그 손, 가만 너. 남자는 눈을 갑자기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얼마 전 소악산에서 염을 해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그 계집이 바로 너였구나. 안 그래도 내 너를 어찌 찾을까 했더니. 남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이렇게 마주하니 그의 눈빛에는 은은한 만족감과 묘한 기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분귀는 남자의 말을 듣자 순간 멈칫했습니다. 총악산이요? 제가 거기서 사라졌다니? 분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눈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몰래 사모하시다가 병이 나신 도련님이라도 계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를 찾아 헤매실 일도 없었을 텐데. 분귀의 장난스러운 말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검을 빙글빙글 돌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분귀를 싸늘하게 훑어보았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쎄,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찾고 있었는지 저승에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캉캉. 손톱 끝이 단검과 부딪히는 순간마다 쇠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어나갔습니다. 요괴치고는 꽤 성가시구나.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뭘 이 정도로 그러세요? 이제부터 더 성가시게 해드릴게요. 소녀의 손톱이 은빛 섬광이 되어 어둠을 가르며 남자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감지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단검을 끌어올렸지만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단검은 무력하게 허공으로 튕겨나가 차가운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분귀가 그의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촛불 아래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더 보여줄 건 없나요?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분귀의 목소리가 남자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리자 남자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품에서 또 하나의 단검을 꺼내들어 분귀를 향해 휘둘렀지만 분귀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너무 느려요. 분귀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그녀의 손톱은 남자를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손톱을 급히 단검을 들어 막았지만 분귀의 엄청난 힘에 밀려 남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크아아. 남자의 팔에 깊은 상처와 함께 붉은 선혈이 뿜어 나왔습니다. 핏방울이 안개처럼 허공에 흩어지자 분귀의 코로 향긋한 핏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분귀의 눈동자가 짙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억눌렀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다시 뻗어나온 손톱은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몸을 향했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들이 그의 피부를 수놓았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소리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분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통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한의 공포를 새겨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숨조차 고르지 못하며 떨리는 눈으로 분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침묵을 깨듯 분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붉게 물든 눈과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분귀가
섬뜩한 미소를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더 늦었다간 저 정말 잘릴지도 몰라요. 아저씨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 말을 하는 분규의 손톱이 붉게 물들며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의 발톱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좀 따끔할 거예요. 남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분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손톱이 남자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끝내거라.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낮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 부르기도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분규는 손끝에 묻은 붉은 피를 천천히 핥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낮은 웃음소리는 방안을 감도는 피비린내와 어우러져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는 남자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 고통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를 향해 분규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아저씨 안 아파요? 엄청 아파 보이는데 안 아픈가? 분규는 손톱으로 남자의 상처를 콕콕 찌르며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안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플 텐데. 아닌가? 이상하네. 분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처 부위를 계속 쿡쿡 찌르자 남자는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지만 얇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말을 하기 싫은가 봐요.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졌길래 그래요? 분규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아 올리며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분명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의 이를 악물고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의 거칠어진 숨소리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규는 고개를 더 숙이며 그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붉게 빛나는 눈이 남자의 눈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계속 말을 안 하시면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꽤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분규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자의 피투성이가 된 팔을 천천히 그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남자의 신경을 찢어놓자 그의 입에서 비명이 나올 듯 말 듯 목에서 꺽꺽거리며 끊어졌습니다. 남자의 기괴한 신음에 분규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해요. 아저씨가 이런 소리를 낼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해볼 걸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비밀은 말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분규는 그의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목에 초록 눈을 가진 뱀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그 문양을 천천히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봐요, 아저씨. 이 뱀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조그맣고 초록색 눈도 반짝이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문양 새긴 사람이 더 있겠죠? 뭔가 비밀 조직 같은 그런 은밀한. 어머, 아저씨 표정이 제가 맞춘 거죠? 제가 맞춘 거 맞죠? 그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자 분규는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대답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 뱀을 직접 뜯어내서 물어보는 수밖에. 그녀는 손톱을 뱀 문양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분규는 그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이 손톱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남자는 대체 이 어린 소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독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장난감 다루듯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하자 이대로라면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고통은 끈질기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남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거라. 분귀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저씨, 이제서야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서 솔직한 사람이 제일로 멋진 것 같아요. 아저씨도 이렇게 멋진 분이셨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늦었으면 좀 서운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아저씨가 어떤 말을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분귀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남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바라보자 남자는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더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성악산에서 너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아 그곳에 갔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내 흔적을 쫓아 개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분귀는 그의 말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날 찾으라고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곤 핏방울이 맺힌 입술을 깨문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쪽지로만 명령을 받는다. 난 그냥 추적조였을 뿐이다. 누가 날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분귀는 남자의 말에 입술을 핏쭉 내밀며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모른다는 말 말고요.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이 귀여운 뱀대다리 문양에 숨겨진 이야기 같은 거요. 남자는 힘겹게 손목을 들어 뱀 문양을 보았습니다. 초록눈의 뱀 그건 그는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울컥 솟구치는 핏빛 거품이 입가에 맺혀 그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고 그의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분귀는 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왜 말하다 말고 주무세요, 네? 초록색 뱀 뭐야? 아저씨. 남자는 분귀가 자신을 흔들자 흐릿해져 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마지막 숨결이 스며들며 그의 눈빛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실처럼 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를 찾으면 당 그곳에 도시. 분귀는 남자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재밌는 곳이 있으면서 여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짐짓 슬프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아저씨는 같이 못 가겠네요. 너무 아쉽다. 분귀의 장난스러운 말과 미소에 남자의 흐려져가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피로 젖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남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폐사당 거기에. 바보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뜻토록 원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내 왕기가 돼서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마. 남자의 광기 어린 웃음과 함께 내뱉은 마지막 저주가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고 이내 그의 눈이 점차 흐려지더니 싸늘하게 식은 몸이 힘없이 추욱 늘어졌습니다. 분귀는 그의 죽음을 무심히 지켜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서자 어느새 하얀 얼굴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를 뒤로한 채 발걸음을 옮기던 소녀의 걸음이 불현듯 멈춰섰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로 흐르자 차가웠던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피가 묻은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미소 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냄새를 향해 들뜬 웃음을 지어 보였던 자신을
소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벽에 의지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토기가 치밀어 올라 벽을 짚은 채 속에 있는 걸 깨어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행동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얽혀들자 소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괴의 모습이었다고는 하나 좀 전에 자신의 잔인한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아직 여린 소녀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소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피 묻은 손과 옷을 닦고는 쓸쓸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이 그녀가 떠난 자리를 맴돌며 적막한 밤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 창백한 달빛이 흐르는 깊은 밤, 폐허가 된 한옥마당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날렵하고 다부진 체형에 얼굴에 칼자국을 지닌 남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호리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기둥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은 그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입가에 맺힌 장난스러운 미소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겨울 칼날처럼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허름한 한옥방 안에는 온몸이 처참하게 찢겨진 남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시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혀를 날름거리며 돌아다니시더니 킥킥킥.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시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거참 점괘가 사납다고 혼자 다니지 말라 했건만. 갑자기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신 주변의 바닥과 벽에 남은 흔적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깊이 파인 긁힌 자국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톱 자국 같았고, 벽에 튄 핏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날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솜씨는 아닌데.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을 발하며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어지는데. 그가 시신의 얼굴을 다시 툭툭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 그 공포에 짓눌린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킥킥킥.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호리병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술잔을 나누듯 그의 앞에 호리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싸늘하게 식은 남자를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기이한 형상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일이 생겼네. 안 그래도 대목 꽁무니 쫓아댕긴다고 따분했는데 재밌겠어. 킥킥킥. 그의 웃음소리가 한밤중에 정막을 가르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허가 된 한옥에 들이운 차가운 달빛 아래로 그의 모습이 깊어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